두 번째 아이템. 요건 우리 추다르크 얘기를 좀 할 건데. 추다르크. 요즘 훌륭해. 추다르크. 훌륭해. 근데 나 이거 여기서부터 좀 이재명 대표가 그때 국회에서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약간 뭐 즉흥적으로 연설한 것처럼 했잖아. 그지? 네. 그리고 혁신이가 바로 받았어요. 혁신이가 바로 받아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걸 이제 당론으로 하자. 뭐 이렇게 했어.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좀 이상해. 그 다음에 당의 공식 입장처럼 나오는 게 맞아요.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겠다. 그 전에도 부결이 당론은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윤관석, 이성만 때도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 말을 안 듣잖아.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 뜻 아니야 이거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둘 다. 이재명 대표가 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것 자체도 쇼고 어. 뭐 이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나와야 되잖아 이게. 그렇지. 성립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한 적이 없는데 이 뜻 아니야? 나는이 누구예요? 이재명이 또 이걸 이재명.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이재명은 자기가 심사를 받겠다고 했죠. 처음에 그때는 그랬지. 네. 근데 부결을 당론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채택- 뭐 다른 사람 일반론적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정해야 되는데 근데 뭐 계속 명목상으로는 자유투표 해놓고는 그렇지.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사실. 이번에도 결국 저기 네. 부결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다시 원점이 아닌가. 네. 진짜 형 말대로 이재명이 영이 안 쓰나? 영이 안 쓴다고 봐야죠. 그렇게 공격 당할 수 있는 소재를 던져준 거죠. 그렇죠. 이 그리고 당은 이게- 무슨 당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수석 대변인 언급이잖아요. 그렇지. 권칠승 그렇지. 대변인.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그게 원래 당 대표의 뜻이거나 음. 당 대표의 뜻이면 그건 거짓말한 거고 뜻이 아니면 반란이네. 그러니까 기자가 이걸 물어봤어야 돼요. 부결을 당론으로 그러니까. 채택하지 않겠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얘기한 불체포 그렇지. 특권 그거하고 헷갈렸어. 내가 보기엔 기자도 듣다가 헷갈린 맞아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도 어떻게 바로 연관이 못 잡은 되는 거야. 겁니까? 그럼 그렇지. 이재명 대표 혼자만 포기하고 당은 나머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표가 뭐가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야지. 그렇지. 거기다 혁신이도 이제 일단은 가결을 당론으로 하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혁신이도 그럼 이게 취지가 아니라 굉장히 세게 얘기했죠. 그렇지.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수석 바보 대변인이 된 이렇게 얘기하면은 혁신이도 바보 됐네. 그러니까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혁신이 기사가. 혁신 맞아. 그때 기사가 안 그 뒤로 나와. 기사를 본 적이 없다.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때 한 번 살짝 나오긴 했었는데 그 네네. 저희 당론으로 가결할 네. 하도록 한다. 뭐 당 다 뒤집을 것처럼 하더니 끝났잖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해서 그냥 혁신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민주당이 좀 덜 악랄한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면 더락날에 네. 어떤 게? 악날? 왜냐면 그냥 가결을 당론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부결되면 국민의힘이 역선택했다고. 그렇게 가버리면 되는데 무기명 투표니까 역선택했다고. 악랄하다. 우린 약간- 당론 확실한데. 그렇게는 못해. 야 내가 혁신위원 하면 큰일 나겠다. 괜찮네. 괜찮네 그거. 악랄한 방법만. 그래서 완전 보내버리는 걸로. 국민의힘이 일부러 우리 엿 먹이려고 역선택했어요. 우리 완전 외통수네. 그러네. 야, 요런 것도 설마 하진 않겠지. 천재야. 하진 않겠지 민주당이. 요거 따라하면 나중에 요거 박제해서 내가 한번. 자, 천재다. 우리 조순이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추다르크 얘기 좀 해봅시다. 빨리 해요. 우리 저번 주에는 이재명을 간디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뭐 어. 이건 추루예요. 홍명보다. 추루? 내루야 내루? 추루? 근데 이제 본인 이제 좀 전주에 이렇게 간디로 몸을 좀 보더니 본격적으로 K 간디 막 나왔다 지금. K 간디 본격적으로 등판을 준비하나 봐. 아이고 아, 총선 출마이겠죠 그러면? 그 총선 출마겠지. 고민정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꼭 거기 아니라도 다른데 나가면 되죠. 그래요. 뭐 자기 저거 다시 뺏는 거 그거는. 근데 뭐 추미애 장관 스타일은 자기 거는 좀 잘 안 뺏기는 편인데. 종로로 나가려나? 그럴 수 있어. 그럼 국민의 여기서 표정 좋아지는 거 봐 지금 갑자기. 아유, 또 발령기 한 거야 내가. 표정 좋아지는 거 봐. 간디 제발 하더니 이게 확실히 이제 내가 보니까 이 등판 준비하는 건 그동안 조용히 있었잖아요. 사실 별말 없었어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 간디 얘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네 그렇죠. 간디로 한 번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빡 이렇게 네, 오더니 어디 간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재명은 간디, 근데 이낙연은 연라 저격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공천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다 공전으로. 지난 공천 받아야 되니까. 경선 때도 엄청 저격했었어요. 아 그래? 네,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윤석열 총장 징계하고 이럴 때도 어. 뭐 제대로 안 도와줬고 어. 하면서 막 엄청 그
한이 맺혔지. 이낙연 대표는 당시에 눈치만 보고 기회주의적이었다 이런 취지로 계속 이낙연 저격수 역할을 했었죠. 그렇지. 그리고 들어오니까 또 바로 저격하네. 네. 근데 전주에는 간디라 그러더니 이번엔 수박왕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형 말대로 그럼 확실히 지금 이쪽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제 친명의 자기가 대표주가 지자가 되겠다 이런 그렇죠. 취지인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는 좋아할까?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이 사람들은 내 아니, 머릿속으로 이재명 들을 알지 대표는- 못하겠어. 이재명 대표는 어. 판단은 확실히 해요. 어쩔 수 그래? 없이 끌려가는 거라고 어. 저는 봐요. 이재명 대표도 어. 자기 사법 리스크의 그 위험도도 알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 다 알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표정 봐요. 간간히 나오는 국회 뭐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표정이라든지 봐요. 기자가 물어보면 말을 안 하고 가잖아. 말 안 하지. 말을 왜 안 하겠어? 무건수행 비슷하게 맨날. 그거 인터넷에 합성짤도 어, 있어요. 그래? 이재명 이렇게 모자 거꾸로 쓰고 농구공 튀기면서 돌파하는 이 이재명 합성짤도 대표 있어요. 복잡해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추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깔 때는 좋아하겠죠. 차도 살인 같은. 그냥 가만히 냅두고 이제 안 그래도 까고 싶은데 자기가 까기는 응. 그러니까. 근데 까주니까 좋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거를 그 빌미로 해서 막 뭘 달라 그런다. 야 이제 나 많이 깠으니까 좀 뭐 줘. 공천을 달라 그런다. 이러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고 결론은 이게 왜 그러겠어요? 추다르크가. 그러면은 저기 그 고민정원 지역구에 추미애 장관이 나 갈래 그럼 어떡할 것 같아 이재명? 고민하겠죠. 고민. 요 고민정원도 사실 확 날리기는 힘들잖아. 사실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만든 그 공신 중에 한 명이고 네. 여기를 날리면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광진을이 굉장히 좋은 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88년 이후로 진 적이 없어요. 소선고제 이후로는 광진 갑은 지금까지 다 이겼거든요. 거기. 네. 그러니까 물론 사람 바꾼다고 해서 민주당이 의석을 잃을 염려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제일 나쁜 건 추다르크가 나가도 2명 나오는 거지. 2명 나오는 거. 추다르크와 고민정이 같이 등판하는 걸로. 그렇지. 그럼 그냥 같이 죽는 거네. 그럼 둘 중 한 명 무소속. 그렇지. 그렇게 되면 거기 이제 오신환 의원이 이제 나오시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럼 이기면 3선 되거든요. 재선 2번 다 그렇게 이겼어요. 민주당이 2명 나왔어. 정동영도 야, 나오고 운이 좋은 관악이 분이네. 다 2번 나와가지고 30% 중반대로 2번 다 됐거든요. 그래서 5년 했어. 재선인데 5년 했어.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우리 또 손혜원 의원이 뇌피셜을 하나 또 던졌어요. 네네. 조국 장관이 조국 중심의 신당을 준비 중이다. 그 조국과 앞에 조국하고 뒤조국 같은 조국이야. 같은 조국이죠. 같은 조국. 근데 선명성 있는 걸 추구하려면 두 법무부 장관이 함께하면 좋다. 조추. 좌국 우미에 거기 조추 이것도 괜찮고. 조추연대. 조추. 거기다가 손혜원. 본인도 돕겠다 그랬어. 박범계도 손조추. 가면 딱 좋겠다. 법무부 장관 트리오. 근데 박범계 거긴 안 의원은 가지. 쏙 빠질 캐릭터입니다. 거기에 휘말려들 좀 사람이 가주지 아닙니다. 좀. 그러니까 난 추미애 장관이 요즘에 박범계 의원이 얼마나 한동훈 장관한테 다정하게 합니까? 그렇지, 되게 다정해요 요즘 보면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눈치가 빠삭한 분이에요. 아유. 그러면 손혜원 의원하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광진 안 주면은 조국 신당으로 가가지고 조추 손조추 거의 드림팀인데 이거는. 그 원래 손혜원 의원이 저기 김남국 의원 거기에서 신당한다 그랬는데 거기다 남구이까지 딱 해가지고 4명 하면 되겠네. 환상이다 진짜. 손조추국. 손조추국.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표정이 계속 좋아져. 아니. 이 얘기하면 되게 좋아져. 자꾸. 근데 그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나와야 국민의힘도 좋지. 어. 따로 나가면 조금 반감되죠. 근데 약간 같은 편 느낌 아니야 근데 어차피? 이게 민주당에서는 우리랑 상관없어요. 계속 그럴 거예요. 조국도. 네. 난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때 저번에 우리 그거 했잖아. 조민 1번, 조국 2번이었나? 조민 1번, 그렇지 2번 조민. 2번이 남국했어. 아빠랑 김남국. 딸하고 김남국. 김남국 2번, 3번 손혜원, 4번 조국이었는데. 조국인데 만약에 3번까지만 당선되면 김남국이 사퇴 압박을 받는다. 그리고 1번 그럼 조민이 대신 빠지고 추미애가 들어가는 거네. 약간 저번 예언이랑 비슷한데 이거는. 조민 씨는 또 무슨 음원을 냈다고 하고. 그러니까 동료 나는 진짜 예명도 있던데. 뭐 핑크퐁 같은 건가? 밍이 뭐라고? 뭐 있어. 맞아요. 밍자가 들어가. 네 맞아요. 난 진짜 내가 요즘 정말 느끼지만 대단해. 우리나라 최고 멘탈인 거야. 최고야. 이 정도 멘탈은 쉽지 않아. 근데 저도
지지자가 뭐 다수는 아니지만 어. 몇십만 원 되잖아요. 그렇지. 적극적 지지자만 그 정도면 뽀대 보겠다. 네. 뭐 음원내도 좀 이렇게 사고 네. 뭐.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조국보다 민주당이 나쁘다고 얘기한 게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모여서 뭐 수호도 해준다고 조국수 막 하고. 네, 그럼 뽀대 볼만 하지 않을까요? 난 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나도 거짓말 하겠다 저 정도면. 한 50만 정도 네. 이렇게 쌓아. 근데 그걸 수호한다고 나선 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차도 닦아주고. 네. 그러면 버틴다고요? 그러니까 난 그건 조민도 난 못할 것 같은데. 조민도 꺼리낌이 없는 것 같아. 형이 멘탈이 좀 약하고. 뭐 쿠크다스예요. 근데 형도 한 50만이 또 그렇게 와 하면은 약간 또 취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이게 돈도 되고. 안 겪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안 겪어. 그렇지. 그건 모르는 아니 뭐 거지. 와이프 감옥 갔는데 막 무슨 영치금 막 2억씩 오고 그러는데 뭐. 이게 안와다. 우리 와이프 감옥에 간다고? 미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이게 안 안와다. 돼봤으니까. 그렇지. 영화적 상상인데. 형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지금 친명 비명이 뭐 이낙연 대표 오고 이낙연 대표 스타일상 뭐 지금 이렇게 하면 결국은 지금 친명 비명이 붙을 것 같은데 어디가 이기는 게 형 내가 나? 이겨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제압한다. 그럴 한쪽이 수가 당해줘.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끝까지 간다. 그게 아니면 낫죠. 그게 나. 그게 낫죠. 단언해버리네 그냥. 그게 낫지. 이낙연 대표가 뭐 비대위원장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라는 이 제1당 당대표는 우리나라 이 현대 헌정사에 있은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을 안 한 상태에서 정계 이 중앙 정치에서 당권을 그냥 장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초단체장 출신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기초단체장으로 8년에서 완전 팬덤을 확보한 다음에 경기지사 잠깐 하다가 대선 후보 가면서 이렇게 온 그렇지. 그 케이스라 일반적인 어떤 선거 총선을 뭔가 총선 공천이라든지 거기에 깔린 수많은 함수들, 수많은 이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명성과 무슨 반정부 투쟁과 이재명 개인기와 팬덤과 뭐 수박 뭐 이런 걸로 가는데 그게 과연 총선에서 253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공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적표가 쫙 나오는 그 과정에서까지 위력을 발휘하냐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애, 얘 천재 하는 거하고 시험 봐서 뭐 점수 나오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지. 독학. 크게 얘기, 좀 간략하게 얘기하면 정치로 과목에 비유했을 때 독학이다. 독학이지. 만약에 윤통이 이건 그냥 가정이 대통령 안 되고 당 대표 되는 거랑 비슷한 그보다 더한가? 그것도 비쌀 것 같은데 거기도 더하죠. 왜냐면 윤통은 더 짧잖아. 그렇지. 심지어 정치 경력은. 한 조직에만 있었으니까. 이건 당 대표. 근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재명 대표 뭐 우리가 다들 아는 이제 사법 리스크 부분이 일단 있고 이 대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활력이 떨어진 거는 이 사람이 비주류처럼 보였을 때는 변방의 장수처럼 그런 매력이 있었거든요. 양만춘 장군처럼. 근데 지금은 이제 야사이마이. 한국 정치의 핵심 문제로 보이는 사람인 거잖아요. 센터에 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것이고. 좋은 얘기 하셨어요. 만약에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한가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체제 중심으로 쭉 가면 그게 제일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거고. 제일 불리한 거는 이재명이 민주당의 주류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박혀 있는데 어떤 비주류 인사가 나와서 급하게 비대위원장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극적 반전 효과 요게 이제 불리한 경우고 그럼 만약에 이낙연 같은 사람이 엎었다. 그러면 이낙연 또 그 수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같이 이렇게 지금은 마치 이낙연을 이낙연 되게 합리적인 최고의 정치인 같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낙연이 민주당 주류였을 때는 뭐 저래 이러다가 이재명이 뜬 거거든요. 그것도 까먹었지 사람들이.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거. 이낙연이 원래 주류였어.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이낙연이 다시 주류가 된다? 그러면 그 이낙연 퇴색되는 거죠 다시. 야 이게 참 재밌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양만춘으로 머물렀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내가 양만춘 아까 잘 던졌죠. 양만춘. 양만춘을 나오면서 연계 소문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네. 그렇게 보면 돼요. 양만춘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이 양만춘은 그래도 실적이 있는데
당최종을 맞췄잖아요. 그렇지 맞췄지. 네. 근데 증거가 없어 다 야사야. 그렇긴 합니다. 정사에는 양만춘이라 이름도 안 나오죠. 증거가 없어. 뇌피셜이야. 양만춘이라 이름 양만춘이 아주 막 댓글도 나오고 있어요. 양만춘이 국가는 못 끌어. 양만춘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그래. 하여튼 미치겠다. 하여튼 저는 지금 요즘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막 계속 들썩들썩 하는 게 네. 지금쯤은 움직여야 된다고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약간 긴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 들고. 근데 긴장보다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왜? 이낙연 저격수니까 자기가. 이제 들어와서 몸이 근질근질한 거지. 그동안 근질근질해서 뭐 깔 네.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랬는데 이제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너무 망가지니까 이 두 분 다 5선을 했어요. 국회의원 20년 했다고. 그 당대표 법무부 장관은 또 할거 다 했어. 송영길 아저씨는 인천시장도 했어. 그 장관을 못했네요. 하여튼간 이게 뭡니까 이게 국회에서 20년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 저격수하고 앉아 있고 누구는 지금 태블릿 PC 변희재랑 뭐냐고 도대체.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 시간에서 우리 송영길 주제로 다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자려는데 뉴스를 봤어요. 송영길이 노회찬 파리한 뉴스를 봤어요. 내가 열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그 정치 초장기에 김우중한테 돈 받은 주제에 그리고 제가 포스팅을 하고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아침에 라디오 방송이 있어서 갔는데 대기실 그렇게 좁은 조금 모 라디오 방송 송영길 전 대표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야. 한 명이 보좌관도 없어. 그 딱 맞닥뜨린 거야. 근데 내가 피하고 싶었던 건 무서운 게 아니라 좁아 대기실이. 좁아. 둘 다 덩치도 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제작진이 와가지고 옆방 쓰시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어제 졸라 욕해놨는데. 내가 방송 끝나고 나가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저를 굉장히 안 좋게 보더라고 시선이. 봤구나. 봤네. 모르겠어요. 누군가 보고를 했던가. 저 나쁜 새끼라고 저거. 되게 표정이 안 좋아. 송영길 대표 지금 사람들 잘 모르지만 오늘도 또 한 건 했어. 오늘 오늘 휴대폰. 포맷 한 번씩 한다고? 휴대폰 원래 한 번씩 포맷하지 않나요? 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나 이거. 원래 휴대폰을 쓰는 분들은 포맷은 중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닌가요? 팔 때 하지. 증거인멸이 아니래 그래서. 팔 때는 했어 내가. 근데 하필이면 한국 오기 전에 포맷을 해. 대단하다. 하필 요 타이밍에. 네. 너무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 뭐 핸드폰 왜 포맷하셨어요? 원래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한 번씩 포맷하는 거 아닌가요? 참. 그렇게 답을 하니까 그거 진행자가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어요. 포맷을 한 번씩 하는 거라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말고 할 게 없잖아. 하여튼 요즘에 근데 추미애 장관이 등판하면서 이게 이 뭐라 그러지? 요즘에 정치 비수기인데 송영길 전 대표, 추미애 전 장관 이런 분들 때문에 와수다 그 아이템이 생겨요. 그건 좋은데요. 이거 되게 슬픈 얘기예요.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저희 당은 지난 총선 때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많이 정리가 됐어요. 많이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이. 그렇지. 잘 보시면 그런 송영길 뭐 추미애 이런 식의 막 16대 총선 막 96년 뭐 2000년 이럴 때 된 사람 그때부터 정치하는 분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있어요. 내가 초장관이랑 동기 1996년 맞아. 총선 동기 96년 15대. 하여튼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 봐요. 그때 96년 15대 동기가 천정배, 뭐 추미애 뭐 등등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의원도 5선급 3선이에요. 중간에 한번 탈락되고 한번 떨어져서 그렇지. 그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20년 정도 되니까 이 시대 흐름이랑 안 맞잖아요. 안 맞지. 휴대폰도 가끔 한 번씩 포맷한다 그러고. 5선이 저격수로 하고 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당 당대표랑 총리했던 사람한테 이게 뭐한 짓이냔 말이에요. 맞아. 또 형이 갑자기 정청래 얘기하니까 또 생각났다. 오늘도 무슨 또 찌라시 비슷하게 정청래를 저격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마포로 보낸다. 그거 기사가 났지. 정청래 발 뉴스 아니에요? 정청래 발 뉴스인가? 발 뉴스 아니야? 발연기도 아니고 발 뉴스잖아. 기사에 아마 있을 그게 거예요. 있었어. 네, 기사에 있어요. 형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가도 마포로 갈까?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정청래를 정말로 우리가 표적 공천을 해야 된다면 원희룡 장관 정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동작 출마선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동작에 이사 갔다고. 그거는 아니라고 했고 본인이 뭐 당이 원하는 대로 출마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자꾸 그 뉴스가 나서 여기저기 질문들을 하나 봐.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한동훈이 마포 연고도 없는데. 그러니까 연고 문제를 떠나서 그거는 너무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김의겸이랑 누구를 붙이고 이게 매치가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김의겸도 저격해야 되고 그렇지. 안내 한동훈 이거 혼자 하면 안 돼. 그거 하죠. 조추첨. 누구랑 주구매줘 양당 합의해가지고 조추첨으로 매치를 한번 시드 배정을 일단 해놓고 골프 1대1 붙이는 것처럼 딱 단장 나와가지고 누구는 누구랑 붙고 야 미치겠다. 자, 하여튼 뭐 좀 그런 얘기들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총선 좀 많이 남았지만 총선까지 어떤 또 스펙타클한 일들이 생길까 양쪽 다 좀 재밌게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아이템 여기까지 하고